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금리 인상 쇼크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도 다가왔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부터 전 세계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까지 전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침내 서울 아파트 시장에도 3년 만에 미분양이 최대로 증가하면서 위험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부동산 매수 매도를 할 때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선택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영상이 도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리 인상을 지금 연준이 시작했고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죠. 서울 미분양도 3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3월 달에는 47가구가 미분양이 났고 서울 지역에서만입니다. 4월에는 330가구가 미분양이 났는데 5월에는 688가구가 미분양이 나면서 지금 약 이수치까지 다가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9년 3월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정말 서울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청약만 했다 하면 정말 묻지마 청약 열풍이 불었고 모두에게 관심이 쏠렸었는데 시장이 급속하게 냉각되고 변화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가 미분양이 났냐를 좀 보시면요. 한화 포레나비아, 여기에 이제 줍줍 물량이 나온 게 5월달 기사에도 있는데요. 잔여 물량이 나오면서 139세대가 이제 계약이 되지 않은 물량들이 나왔었고, 또 하나 강북구의 칸타빌 수유 팰리스는 심지어 최초 분양가 대비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 사이인 15%를 할인을 하는데 그래도 안 팔린다라는 기사가 이코노믹 리뷰에 이번 달 18일 날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정말 이제 놀라운 일이죠. 사실 서울의 아파트가 할인을 해도 안 판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작년 이맘때만 해도 상상을 못했었죠. 그럼 미분양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미분양이 증가한다는 건요. 시장을 소위 말해서 아리까리하게 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분양을 받으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당연히 미분양이 생길 리가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금리 인상, 그리고 집값이 우리의 소득 대비 너무 많이 올랐다는 고점 인식과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 때문에 시장을 아리까리하게 전망하면서 지금은 좀 관망하는 게 낫겠다, 그냥 막 분양을 받기는 좀 그래 라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거죠. 요즘 같은 때에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가장 싸다, 실거주한 채는 투자해도 괜찮다, 이 말인데요.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누군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요. 그분들은 굉장히 현명한 분들이에요. 뭐가 현명하냐면요. 남의 인생에 자기가 책임 안 진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그런 말을 듣고 아무거나 당장 가서 사신다면은 여러분들 인생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본인이 지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리고 후회할 수도 있는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잘된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는 건 확실합니다. 왜 지금이 오늘이 가장 싼 시기가 아니냐면요. 일단 금리가 달라요. 그분들이 말하던 그런 시기는요. 지난 4년 동안은 지금이 제일 싸다, 실거주 한 채는 괜찮다가 시대 정신이었어요. 속된 말로. 그분들이 말씀하던 시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5년 고정으로 2.5% 정도 했었고요. 만약에 35년 만기로 대출을 4억 원을 빌리면 한 달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14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대출을 갚으면 이자로 2억만 내면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6.88%의 고정금리가 나오고 있는데 35년 동안 똑같은 4억이라는 금액을 상환한다 치면은 무려 월 부담액이 100만 원이 증가한 거고요. 35년 동안 내야 할 이자가 6억 6천만 원으로 이전에 2.5%의 이자대와 비교했을 때 무려 4억 6천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말하던 시기는 아주 저금리가 이어지던 지난 4년간의 모습이었고 그때 주담대 금리는 2.5% 정도였다는 거죠. 지금은 현재 6.88%인데 아니 6.8%가 말이 되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금리 출처는 매일경제 제가 캡처해온 거 6.88% 6월 14일 기준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 주담대 고정금리가 6.88%입니다. 그래서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엄청나게 증가했고 집을 그만큼 더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거죠.
이런 때 정말 선택을 조심히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아주 그런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실사례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아파트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아파트 실거래가 어플에서 가져온 겁니다. 어떤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2015년 9월 달에 매매가가 1억 8천이었고 전세가가 9억 5천이었습니다. 만약에 최근에 유행하는 것처럼 공시가 1억 아파트에 갭 투자로 갭을 적게 해가지고 맞춰서 들어간다라고 들어갔으면 한 채에 약 1,000만 원씩 해서 10채는 주워 담을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바로 이제 그래프로 보게 되면 이 시기인데요. 집값도 아주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당연히 이 시기에 갭도 작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들 수 있는 시기였죠. 근데 이 집값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대로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심지어 전세가까지 내려옵니다. 이 전세가가 주황색이고 매매가가 파란색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분은요. 6년 동안 2015년에 갭 1,000만 원으로 10채를 사서 1억을 투자했으면 2021년에 한 채당 4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매도해야 됐습니다. 그럼요, 10채를 합치면요, 4억을 손해본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같은 시기에 2015년 9월에 서울 마포 쪽의 아파트를 샀다고 칩시다. 연식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갭이 약 5천만 원, 작은 건 5천만 원이고요. 큰 거는 약 1억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전세 3억 5천에 매매 4억 5천 정도니까 1억을 투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2015년 이 시기에 갭이 붙었을 때 샀으면 그대로 아파트 가격은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서 12억을 넘겼습니다. 무려 차액이 8억이 생긴 거죠. 1억을 투자했는데 8배인 8억이 되었습니다. 수익률 따지면 700%가 됐어요. 앞에 분은 1억을 투자해서 4억을 손해봤는데 지금 이분은 1억을 투자해서 8억의 수익을 거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면요. 누군가는 15년도에 갭 1000으로 갭 1,000만 원을 들여서 10채를 주워 담아서 1억을 투자했으면 21년도 6월 기준으로 4억 원을 손해를 봤어야 됩니다. 다시 자기 돈을 왜냐하면 전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그 집을 더 싸게 팔고 나오면서 2천만 원씩 손해, 그러니까 전세금 돌려준 거 2천만 원, 매매 대금 손해본 거 2천만 원에서 개당 4천만 원, 총 10채니까 4억입니다. 반면에 누군가 마포에 집을 샀으면요, 1억의 갭 투자를 해서 8억의 차익을 남겼죠. 그러면 8배의 수익이 난 거고, 무려 700% 수익입니다. 그럼 같은 시기에 1억 원의 돈을 들였는데, 누군가는 4억 원의 손해를 받고, 누군가는 8억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무려 6년 만에 같은 1억으로 출발했는데, 12억 원의 격차가 나게 된 거죠. 그런데도 지금이 제일 싸다? 안 쌉니다. 그러니까 뭐 실거주 한 채는 괜찮다, 집은 안 없어지고 들어가서 살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상기의 부동산 매수 시점은 이렇게 모두가 아리까리한 시기에는 염두해야 될 게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제일 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말을 듣고 무작정 달려가지고 매수를 하는 것. 그리고 1주택자분들도 무리해서 새로운 집을 계약을 하고 내 집을 급매로 팔면서 가는 그런 갈아타기 방식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나는 이미 내 집 마련은 했고 다주택자가 돼서 나도 돈을 벌고 싶은데 지금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고 지나고 봤을 때 지금이 주축 타이밍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눈을 떼고 바라보지 않다가 금리가 오르니까 마치 이럴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을 성실하게 돈 모아서 주택담보대출 빌려서 한 다음에 또 이제 부동산에 눈을 뜨신 분들, 근데 어딘가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럴 때 관심을 끄지 않고 신중하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거를 공부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어서 보시면 15년도에 같은 1억을 들고도 어떤 분은 갭 1,000만 원에 10개를 사서 6년 후에 4억 원의 손해를 봤지만 어떤 분은 1억을 투자해가지고 가만히 기다려서 8억 원의 수익을 얻었듯이 열심히 발에 땀나도록 매수를 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발에 땀나도록 임장을 하러 다니는 시기이고, 그리고 아파트나 부동산 그리고 정책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지역이 어떻게 환골탈퇴할 것인가를 공부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야 하냐? 정부 정책이 밀어주는 곳으로 가는 게 부동산은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마포의 뉴타운이나 왕십리
삼성심리 뉴타운, 뭐 답심리 뉴타운, 그리고 용산도 옛날에 용산역 앞에 가면 과거의 사창가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아주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정말 이제는 엄청나게 정부가 힘을 들여서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라기보다 민간 개발을 유도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용산역 앞에 쫙 내려가면서 전경을 보게 되면 효성 해링턴이라든가 레미안, 프루지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회사의 사옥들도 즐비하고 굉장히 환골탈퇴해서 새로운 도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정부 정책으로 밀어주는 곳, 낙후 지역을 재개발해서 그 지역을 좋게 해주거나, 그리고 일기 신도시와 같은 쾌적한 신도시이지만 상품이 구축이 된 곳을 재건축해주겠다라고 공약을 내고 있는 그런 곳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지방 가서 갭 투자를 하는 거는 좋습니다. 입주 물량이나 미분양 물량, 그리고 그 지역의 인구 구조 그리고 인구 변화를 보면서 갭 투자를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냥 무작정 묻지마 쓸어담기식 갭 투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주의해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다들 이제 뭐 그랬죠. 주식을 사면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 언젠가 오르기 때문에 자산가가 되는 것이다. 자산 투자를 하지 않는 건 자본주의에서 생존할 수 없다라고 외치면서 달려왔는데, 사실은 중앙은행들이 풀어줬던 그 엄청난 유동성 때문에 우리가 버블을 만끽하고 있었던 거를 지금 느끼고, 이제 말하자면 술에 취해 있다가 이 술이 깨면서 머리가 굉장히 아픈 숙취가 오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숙취가 깨고 다시 아침은 올 거고 다시 한번 파티를 준비하는 밤이 또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파티를 준비하는 동안 다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뭐 정신을 관리를 하면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보는 게 지금 금리 인상기, 이렇게 시장,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코인 시장이 흔들릴 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